송구스럽게도 오늘 하루 선거 참여, 경선 등록, 공천 등록 하는 것을 오늘은 못합니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저께 아침에도 드렸는데 그것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아직까지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아침에 당 대표께서 윤리위 활동을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신 걸 봤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노선 전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일각에서 이걸 명분 삼아서 이번 선거에 불참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억측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선거에 참여할 겁니다. 이 점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또다시 공천 신청 안 했습니다. 이 파장이 정말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요, 오늘 오전에는 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천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이정현 공관위원장마저 사퇴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82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공천 관리를 해야 될 위원장이 사퇴하고 서울시장 현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이번에도 하지 않고, 자, 국민의힘 지방선거 일정 이거 큰 차질 아닌가요, 이제? 정말 걱정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8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주요 지역, 그러니까 쟁점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후보를 확정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후보라고 거론되는 사람이 공천 접수를 하지도 못하고 있고 네. 그 공천 관리를 해야 하는 사람은 또 사퇴를 하고 네. 과거에 북미 협상이나 뭐 남북 협상 과정에서 제가 북한이 쓰는 벼랑 끝 전술은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그 6.3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선 유력 후보와 공천관리위원회와 지도부가 네. 모두 벼랑 끝 전술에 서서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된다,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이런 그 위험한 협상이 계속 될수록 네. 결국에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축소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모습 안타까울 거고 네. 그리고 또 표를 줘야 하는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저 정당에 표 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갈등이 하루빨리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는데 네. 지금 또 기대만큼 빠른 속도로 네. 갈등이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입니다. 문 대변인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늘 사퇴한 거는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혹시 어제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 또 안 하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뭐 영향을 끼친 걸로 보여야 되는 건가요? 네, 누가 봐도 이제 그렇게 느끼겠죠. 이제 이정현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시간도 늦춰주고 네. 기간도 연장해주고 어떻게 보면 두 번의 특혜를 준 것인데 그 와중에도 오세훈 이제 시장이 공천 등록을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네. 보면 일말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일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 공천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내부가 또 싸운다 이런 프레임에 좀 말려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부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뭐 현직 프리미엄도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주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오세훈 시장이 이기는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주목도도 끌고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달성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전체로 보면은 네. 저 당은 지금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민주당한테 약세인데 네. 왜 저렇게 둘이서 싸우다가 결국 공천 등록도 못하냐. 심지어 신동, 나경원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이 대거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장에 등록한 후보군들이 네. 다소 약세다라는 평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와중에서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출마를 안 해버리니까 네. 전반적인 우리 당에 대한 평가가 저는 좋아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선거 82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근데 이 사실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사퇴 의사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고요. 바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연락이 닿는 대로 이정현 위원장이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부산위원장이 지금 안 오셔가지고 나도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난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 부분을 해결하겠죠. 자, 들으신 것처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몰랐던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그겁니다. 지도부는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만류하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마음을 지도부가 되돌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 되돌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던 것도 일종의 뭐 액션일 수도 있는 아하, 거니까요. 네. 왜냐하면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대구 부산 공천 과정 때문에 네. 지도부하고 공관위원들하고 일부 뭐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논리일 것 같고요.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이 공천 기간을 연장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어요. 네. 근데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끊어버려야 되는 게 맞죠. 네. 그게 공정하게 비춰지니까요. 음. 근데 자기가 또 자기 손으로 더 연장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에 아하. 놓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퇴를 하겠다는 액션조차 없다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라 네. 당 지도부가 줘야 될 거다. 네. 공관위원장으로서 난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네. 어떻게 보면 항변하고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장동혁 대표한테 다시 공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네요. 장동혁 대표가 결정해야죠 이제. 아하. 근데 플랜 B로 가든 네. 오세훈 시장이 뭐 무소속 출마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당 후보, 우리 당 후보로 다른 사람을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냥 그 후보한테 주던가 아니면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뭐 다른 선택을 하든가 그거밖에 네. 방법이 없는 거죠. 플랜 B는 있긴 있어요? 글쎄 뭐 제가 지도부 사정에 정통하지 않아서 들리는 얘기가 있을 거 말씀드리기 아닙니까? 어려운데 네. 이게 여튼 지도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본인이 사퇴하기로 한 것은 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공천 2번이나 신청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 때문에 신청 안 한 것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 안 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그리고 또 지도부가 내심 한 번만 더 연기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물밑 협상안을 내놨을 때 과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그거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실 이 공관위원장 자리를 맡았을 때는 본인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는 데서 정말 그렇죠. 의미 있는 자리였죠. 의미 있는 네. 성과를 내겠다라고 싶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오세훈 시장이 결과적으로 승리해가는 듯한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그럼 오세훈 시장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진짜 공천 신청을 끝까지 안 할 거냐 여부거든요.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기자들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 답은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거에는 참여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선거에 참여하는 거랑 공천 신청해서 내가 이 경선에 참여하겠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들리는데.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 어제 오후에 선거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무소속 참여는 아니다. 무소속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국민의힘의 후보로 등록을 할 수밖에 없겠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오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대로 뭔가 본인이 이 선거를 주도권을 가지고 치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혁신선대위를 구성하고 네. 인적 조치까지 취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 지금 궁지에 몰려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어느 수준까지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혁신선대위라고 얘기하지만 이 선으로 물러나는 비대위 체제를 얘기한다면 네. 과연 이 부분을 장동혁 대표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또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세훈 시장 선거에는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붙였죠. 전륜 결의문 이후에 장동혁 대표의 미흡한 후속 조치를 미등록 이유로 일단 꼽으면서 인적 쇄신을 해달라. 그리고 혁신선대위를 출범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최소한의 기존 노선에 지나치게 집착을 가지고 있는 당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인사들 조치를 취하는 모습이 국민들께 전달될 때 비로소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제일 좋은 것은 혁신선대위의 조기 출범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혁신선대위가 출범을 한다면 그날 월요일 날 노선 결의문이 이제 비로소 실천되기 시작했구나 하는 분명한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데 당의 변화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소장파 의원들조차도 혁신 선대위 출범을 요구하고 있죠.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 요구로 해석이 되는 건데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제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간 그런 상황이 됐죠. 또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더니 이제 무릎까지 꿇으라는 거냐. 이러면서 당 지도부는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플랜 B에 대해서도 그렇게 마땅한 명확한 그림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분석도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떨까요? 오늘 한국갤럽 정당 지지율 조사가 나왔습니다. 수치 보십시오. 민주당이 47%, 그리고요 국민의힘이 3월 첫째 주보다 1%포인트가 떨어진 20%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간의 격차는 무려 27%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자, 어제 나온 NBS 조사에서도 다시 한번 볼까요? 민주당이 43%, 그리고 국민의힘이 17%, 양당 격차는 26%포인트 차이입니다. 심지어 다른 조사 하나 볼까요? 지역 조사입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전 조사보다 간격이 더 벌어진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전륜 선언만으로는 민심을 돌릴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 반영이 된 게 아니냐. 당 안팎의 주장에 대해서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 대변인님. 네, 뭐 이제 저렇게 수치가 저런 식으로 벌어지고 심지어 대구에서도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 힘든 저하된 지지율이 보인다는 것은 뭐 지도부 포함 모든 당직자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저 지지율에 대한 어떤 해석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 계속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님 같은 분들이 공천 과정에서조차 저희가 어떤 단합된 모습을 못 보이는데 이 당한테 표를 주면은 뭐 행정을 잘할 수 있을까? 제대로 국정이나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저는 비판의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당이 계속해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가 너무 못하고 뭐 너무 강성된 목소리만 대변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그 와중에 아니다. 장동혁 대표가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 와중에서 당의 어떤 결집력, 강성 당원의 어떤 그 총의를 모은 부분은 잘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혁신 선대위를 주장하는 그 실질적인 정체는 비대위에 준하는 혁신 선대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어떤 그 혁신 선대 위원장의 이름이 어제 오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1, 20년간 정당사를 보면 선거에 앞서서 비대위 체제가 이렇게 급박하게 들어서면 네. 선거 잘 되는 경우 잘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딱 그런 전형적인 어떤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오늘로서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지지율이 높지 않은 이유를 A 또는 B 얘기를 하셨는데 A, B 모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 짧게만 네, 말씀을 말씀하세요. 드리자면 전륜 선언이 지난 월요일에 나왔고 그 이후에 나온 두 가지 여론조사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이것을 두고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전륜 선언에 따른 중도층의 우리 정당에 대한 지지세 유입은 사실 천천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전륜 선언에 따른 강성 지지층의 이탈은
단기간에 빨리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전 그 과정이라고 보는데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만 환자 위고비 왜 맞습니까? 날씬해지고 체력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위고비 맞으면 체력 떨어져요. 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더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저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위기, 선거를 코앞에 둔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지도부가 마무리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8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